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요,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마이론 헨츠 박사님을 스승으로 만나실 텐데요.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다. 네, 보이지 않는 기적을 몸소 보여주시는 박은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사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주 편안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지. 저번 주는 거제도 여행 프로모션 때문에 한 주 쉬었습니다. 제가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엄마랑 이번에 단주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유산을 시작하고 제주도, 삼척, 거제도 이렇게 세 군데를 같이 갔다 오셨는데 처음에는 뭐 다 똑같겠지. 나 거기 가봤어. 되게 그러셨는데요. 가 보시고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극진한 대우와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셨고 또 제가 놀랐던 건 어머니가 6 년이 지난 이번에 78 살이시거든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모든 프로모션을 참가 뭐 프로그램 참가하시고 열정적으로 환호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건강을 이렇게 78 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 웬츠 박사님 덕분이 아닌가.' 또 싶으면서 또 보이지 않는 기적 이 책을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몸에 품고 다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독성 물질도 가득 찬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웬츠 박사님의 어린 시절의 환경과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웬츠 박사님의 걸어오신 길을 한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4, 5 이렇게 같이 하실 건데요. 챕터 3은 제목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 읽어 느껴지듯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웬츠 박사님은 몇 살일까요? 혹시 우리 아시는 리더님들 계실까요? 제가 유산화를 만난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제품을 섭취하고 이렇게 유산화를 알리고 있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웬츠 박사님의 나이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90 세가 넘었다. 어떤 분들은 80 세가 넘지 않았다. 이렇게 분분한데 오늘 5월 달 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나이는 확실히 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40 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만 82세 맞나요? 생각보다 어리십니다. 자, 우리 멘치 박사님은요, 노스타코타에 있는 1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나폴리언에서 1940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웬츠 박사님의 부모님은 독일 이주민의 후손이었고 각각 12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조상들은 독일을 떠나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방에 정착하다가 노스타코타에 정착했는데요. 그분들은 근면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단결력이 강했다라고 쓰셨습니다. 나폴레온에서 보낸 소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행복했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닐 때에는 모든 주요 스포츠에 참가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또 음악도 아주 좋아하셔 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밴드부에서 악기도 연주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으셨는데 검소하신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셨대요. "형이 트럼펫이 있으니 트럼펫을 물려받아서 해라."라고 해서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트럼펫을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신앙심이 아주 깊으셨고 또 웬츠 박사님께서 성직자가 되기를 좀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음악 분야에 열정을 보이자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좀 하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모범적인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편안하게 생활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덕분에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한
토양에서 경작한 음식을 곧바로 식탁에 올려서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농사뿐 아니라 철물점, 가구점, 농기구 가게, 호두 자동차 대리점 등 많은 것에 도전하셨고, 완치 박사님께서는 나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아버지의 사업 활동을 보면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라이너스 폴링의 업적을 접하게 되면서 그 웬츠 박사님의 삶의 방향의 전환점이 됐다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 몇 페이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어, 라이너스 폴링의 업적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여 과학 시간에 기말 리포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점을 형성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누구신지 잠깐 보면요. 그분은 천재이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을 타셨다고 하고요. 퇴행성 질환의 치료법으로 영양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라고 벤츠 박사님은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의 삶을 통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권위자를 포함하여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내가 원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한 소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이너스 폴링 박사를 통해서 우리 웬츠 박사님의 가는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서 느끼는 또 다른 동질성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폴링 박사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윈스 박사님은 17살 때 아버지께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건은 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요. 64페이지에 보면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상하려는 욕구와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진히 환대해 주셨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던 그 청소년기 때 아버지 부재가 굉장한 많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웬츠 박사님은 노스센트럴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생물학과 음악 분야에서 되게 우수한 학교였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그 대학에 진입했는데 어느 날 생물학 교수님께서 마이런, 의학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목을 집중해야 돼. 선택은 네 몫이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좀 받고 음악을 복수 전공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시고 가슴에 묻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3년에 생물학 및 의예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내가 몹시 좋아하던 음악을 포기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웬츠 박사님은 오페라와 클래식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랑 좀 다르시죠, 차원이. 많이 다르십니다. 네. 어, 근데 웬지 박사님은 음악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했더라도 성공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음악을 선택했더라면 저희 같은 사람은 그죠?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웬지 박사님.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음악을 원하는 만큼 감상하면서 과학 논문의 더미 속에서 분자 영향에 관한 최신 지경을 연구하고 있으니 윈윈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 생물학을 포함한 생명과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의대를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코스래요.
그렇게 그런 전공을 하시면 그냥 모두 의대에 가는 게 그냥 코스인데, 나는 약사나 진료의가 되는 길을 가기보다는 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기초교육을 받은 나는 건강 분야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노스타코타주 보건부 미생물 전문가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머물려고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요. 이 일이 나의 평생 진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노스타코타 대학 의학미생물학 대학원에 진학하셨고, 또 유타 대학에서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의학을 전공하신다고 말하니까, 만약 네가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네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셨대요. 근데 이 말이 두고두고 웬츠 박사님 마음속에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각인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해준 촉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일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2년 전에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먹고 건강해지면서 굉장히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버지가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쓰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면서, 제가 이 일을 왜 빨리 더 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 왜 전해야 되는지 하는 사명감이, 일종의 그런 사명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웬츠 박사님이 가졌던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남들이 별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면 현재 앞서가고 있든 오르막길에서 힘겨워하든 혹은 숨을 고르면서 잠시 쉬고 있던 걱정하지 마라. 삶이란 읽고 나면 끝나는 책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죠? 우리가 유사나 이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조금 힘든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힘든 시기가 오면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좀 쉬어도 된다고 이렇게 렌츠 박사님께서는 저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이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들판과 같다. 곡식은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는 덜 자란다. 봄에 뿌린 씨앗은 피지도 못하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들파는 모습이 다르듯 우리의 인생도 다른 모습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 혹시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들고 그러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봄은 옵니다. 자, 그리고 52페이지로 제가 앞뒤를 조금 왔다 갔다 할 건데요. 52페이지에 보면, 삶이란 과정은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에 비유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다. 성공은 변덕스럽고 도망가기 쉬우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비전은 이기적인 비전보다 늘 더 풍요로우며 더 전념하고 헌신하도록 해준다. 그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챕터 4를 보면 감염병의 진단인데요. 72페이지부터 다시 챕터 4가 시작됩니다. 보면, 과학자의 길이 그 자체로 고귀한 목표이자 평생의 목표이던 시절이 있었다. 과학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기초과학하고 응용과학. 이 기초과학은 사회적인 뭐 혜택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의도 없이 연구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응용과학은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행한다고 합니다. 렌츠 박사님은요, 현장 보건 의료인이 되는 대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앙인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약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기초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상아탑에 오르는 것도,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런 전환점에서 나는
라이너스 폴링이 내게 미친 영향을 돌이켜 생각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가적 본능에 의지하여 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이런스 박사님께서는 감염의 진단에 몹시 필요한 검사 키트를 개발해 보기로 결정하셨고, 세포 배양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만 문이 닫힌 실험실이 있는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츠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웬치 박사님이 처음부터 저는 부자였다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연구를 하신 걸 보면 대단한 것 같고요. 74년에 9월에 그 걸 연구소가 출범되었는데 그때 우리 웬치 박사님 나이가 34살입니다. 만 32살이죠. 정말 젊었을 때 30대 초반이면 솔직히 그죠?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인생을 걸고 정말 이걸 출범하셨고요. 2년 반인 77년 6월에는요. 몇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FDA, 미국, 거기에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대규모 제약사들이 단연간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일을 내가 해냈다는 사실에 우리 웬치 박사님이 큰 용기를 얻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를 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흡사하게 자금력 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가장 기술적인 완벽한 검사 키트를 개발해야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제약회사도 못하는 일을 해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완벽한 검사 시약을 만들려고 노력하셨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연구를 하시는데 온 시간을 바쳤을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는 그 당시에 인간에게 진단 면에서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바이러스를 배양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 벤츠 박사님께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셨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적으로 걸 연구소의 성공을 확고히 한 혁명적인 검사 키트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의 표준 시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이 우리 웬츠 박사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웬츠 박사님을 자랑하면서 제가 건강해진 거를 계속 어필을 하면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걸 연구소가 개발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검사 키트는요, 광고도 하지 않고 마케팅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전 세계에서 매월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걸 연구소가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환자에게 즉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보건 의료인에게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웬츠 박사님은 정말 보람되고 벅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내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걸 연구소가 보유한 세포 배양 작업의 질이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으므로 내가 최고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야 했다. 내가 건강하고 완전한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배양할 수 없었다면 좋은 바이러스를 만들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단 시약을 만들려면 가장 건강한 상태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포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지금 유산화와 일면 상도 되시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걸 연구소를 성공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세포주의 영양 요건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생명의 필수적인 모든 영양소의 올바른 조합을 통해 나는 세포를 퇴행이나 질병의 징후 없이 건강한 상태로 거의 무한히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벤츠 박사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한 유산화 제품을 잘 드시면 생명이 건강이 거의 유한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헬스팩 드셨나요? 식사하시고.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식이 나의 과학 여정에 다음의 혁명적인 단계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의 혁명적인 단계 궁금하시죠?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오늘의 마지막 챕터 5인데요.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포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82페이지 보면 우리의 신체에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놀라운 안정성을 보이고 끊임없이 새로워지지만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화학적 및 정기적 원료에 기초하고 있다. 내게 세포는 기적들로 가득한 꾸러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건강은 신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달려 있다. 모든 질병은 개별 세포에서 시작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곳도 바로 세포이다. 건강의 비결은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사용하도록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 이 모든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는요, 세포가 기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포였습니다.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벤츠 박사님께서 만든 세포 영약 그 제품을 먹으면서 세포가 살아나니까 제 몸이 장기들이 살아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벤츠 박사님. 그러면서 이 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세포의 주요 구조물들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하셨어요. 그것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간략히 소개하셨는데 저희는 간략히 소개도 정말 어렵네요.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세포핵, 그리고 세포 재생 주기, DNA,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가사나 소체, 세포막, 세포막의 기능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리더님들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세포핵. 세포핵은요, 세포 소기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라고 하고, 세포의 모든 활동에 통제센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는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는 세포 성장, DNA 복제, 복제된 염색체의 딸세포 분배 및 두 개의 새로운 개변 세포로 후 분열이란 4단계를 거쳐서 세포 생명 주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재생. 세포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은 신체가 평생에 걸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체내 세포는 1일마다 생성, 마모 교체되고요. 혈액세포는 급격속히 교체되고 170억 개 달하는 상피세포도 매일 교체되고 소장의 표면 전체가 5일마다 교체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 해독을 5일 이상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셨죠? 저는 해독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세포 재생 얘기입니다. 왜 이 7일을 밥을 못 먹게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쉐이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세포 주기를 얘기합니다. 입속 세포는 3일, 위장 세포는 2시간, 뭐 적혈구는 120시간, 120일, 백혈구는 2, 3일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세포는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죽고 태어나면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건강해지려면 세포마다 세포 주기에 그 주기 동안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놔야 좋은 세포로 태어납니다. 라고 설득하면요. 이런 세포 주기를 얘기하면 많이들 어, 인지하시고 공감하시고
좀 저를 전문가로 좀 봐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독 상담하실 때 세포 주기를 많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는 보통 28일 주기라고 하시잖아요. 피부는 거의 평생 1000번 정도 새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70세까지 가면요. 48kg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근데 왜 우리 몸은 계속 그대로일까요? 자, 그러니 여자는 평생 걸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장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손상을 입으므로 많은 수의 세포가 교체되어야 한다. 돼 있고요. 소포체랑 골지체. 이런 골지체는요, 어, 세포에서 생성된 물질이 신체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리소솜은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바사나 소체는 세포가 매일 노출되는 모든 독성 물질을 주가하는 능력에 중요한 해독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렌츠 박사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세포의 주요 구조물들을 설명하려고 했냐 하면요. 경이롭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세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경이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최적의 영양을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치 박사님께서 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 일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알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쓸데없는 좋지 않은 걸 어쨌든 먹습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를 알리셔서 반드시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두 명께 유사나의 비전과 마이너스 박사님의 비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꼭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요. 오늘도 가슴 뛰는 강의 해주신 우리 박은주 강사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북트레이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헬라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좋은 영양 넣을 때 좋은 식단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헬라첼은 고수가 말해주는 박인규 강사님이 말해주는 식단 관리법입니다. 나가지 마시고 이 헬라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헬라첼에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박원주 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헬라첼 팀 어디 가셨을까요? 메일에 안 보이셔가지고. 네. 헬라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엄마 지금 말하고 있는 네,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주아름 리더님 채팅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보이시네요. 네. 헬라체리에 넘겨야 되는데 일단 우리 강사님 공동 포스트 디스트리뷰터 만들어 드리고 네. 아직 주아름 리더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포스트 드렸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오늘 북트레이닝 진행해주시고 또 강의해주신 우리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 잘 쌓으셨죠? 양식 쌓으신 만큼 마음에도 쌓고 몸에도 좋은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의 진행을 맡은 주아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사 헬라체 4등, 또 그룹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에 3등을 거머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노하우 정말 궁금하시죠? 식단 관리법을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박인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사 박인규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낯을 가리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